한국인들은 잦은 회식과 배달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서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한국인들은 술과 커피를 가까이 하고 패스트푸드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항상 건강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죠? 라며 한국인들을 부러워하는 글이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한국인들은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하루의 시작을 카페인과 함께하고 또한 늦은 저녁 시간 배가 출출하다며 떡볶이, 닭발, 치킨, 족발과 같은 야식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볼 때 솔직히 외국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보건 통계를 보게 되면 한국인들은 2008년 79.6세에 불과하던 기대 수명이 최근 2018년에는 82.7세로 약 3.1%나 증가하였는데요.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80.7세보다 2년이나 긴 기대 수명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5세 이상의 인구 중 본인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에 불과하였다고 하며 이것은 회원국 평균인 69.6%보다 약 2배가량 낮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주변 지인에게 넌 네가 건강한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쎄, 난 별로야 라고 하는 대답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 세계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한국인은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통계에 외국인이 한국인은 어떻게 늘 건강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냐는 물음이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의 음식 문화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그 밖에도 채소나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만을 먹는 비건, 즉 채식주의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평소 식사를 할 때 항상 여러 가지 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외국인들은 대부분 햄버거, 피자, 스테이크 등의 고칼로리 식사를 하거나 또는 코스 요리를 통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러한 음식 문화는 현대인들의 식사 중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세계적인 음식 전문 작가인 비 윌슨의 신간 서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문화는 물론 맛은 좋지만 그에 반하는 영양소로 인해서 성인병을 유발하며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도 이런 식문화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한국의 식문화를 주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건강, 한식과 관련된 글은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글에 달린 외국인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그냥 앉아서 피자와 바베큐를 먹거나 그리고 소주와 맥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도보나 하이킹 등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옵션이 갖춰져 있어요. 사람들은 헬스장 또는 체육관에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많은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커피와 함께 하루의 가벼운 한 끼를 시작하지만 많은 양의 큰 식사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살이 찌지 않는 커피를 주로 선호합니다. 한국인들은 피자와 바베큐를 너무 많이 먹으면서 그리고 맥주와 소주도 함께 마신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거나 혹은 어리석은 양의 바베큐를 먹지 않습니다. 내 가장 친한 한국 친구는 오전 5시 15분에 잠에서 깹니다. 출근을 위해 버스로 이동 중 손에 쥔 커피 한 잔. 그리고 그가 진짜 첫 식사를 하는 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그 다음 6시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 저녁 시간 소량의 고기와 쌀을 섭취합니다. 내 추측으로는 친구는 아마도 1년 중 대부분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달에 몇 번만 술을 취합니다. 또한 그는 많이 걸으며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그리고 지하철과 직장에서 걸어 다닙니다. 차를 소유하지 않고 그가 식료품을 살 때에도 그는 걷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그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선진국들 중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체적으로 더 활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깝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주차가 쉬운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좋은 식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많이 마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음식 소비 문화를 보게 되면 그들은 실제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세 이상의 대부분의 성인들은 일주일에 술을 많이 마시는 날은 단 하루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들이 먹는 양을 다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법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치와 유전자.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그들은 정크푸드를 많이 먹지 않고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정말 좋습니다. 유전자 그리고 매운 음식. 한국인들의 식사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 먹는 야채들은 뱃살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이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김치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내 세균이 비만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은 소화 시스템에 새로운 박테리아를 도입합니다. 그들은 피자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식 바베큐는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키토 다이어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시는 커피는 칼로리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당연히 뚱뚱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살고 있나요? 유튜브 동영상이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기반으로 이런 글이 작성되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일주일 내내 마시고 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소녀들은 낮에는 거의 먹지 않고 주말까지 주중 많이 먹지 않으며 주에 이틀만 폭음과 폭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평소와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합니다. 주변을 돌아다니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그들은 하루에 1000에서 1200칼로리 이하로 섭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